글로벌 외신 브리핑 박지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 합의에 대해서 정해진 데드라인이 없다고 언급한 가운데 1단계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었는데요. 이번에는 조만간 무역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다시 나왔습니다. 하루 사이에 비관론과 낙관론을 오가는 엇갈린 신호가 나온 셈인데요.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 통해서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 4일 블룸버그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중 무역협상단이 기존 관세의 완화 범위에서 합의점에 다가서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그리고 기존 관세의 철폐 이슈를 놓고 물밑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표단이 마감 시한격이었던 이달 15일까지 1단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은 15일부터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들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죠. 현재 구성된 무역협상단은 로버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 그리고 중국 측은 류허 부총리를 각각 내세워서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무역협상에 개입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이번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현지 시간 3일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우리는 그로부터 매우 좋은 이익을 일부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서 관세 필요성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물론 로스 장관의 언급은 다소 원론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고율 관세 카드를 지렛대로 협상 대상 국가들에게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일본과 또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또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죠. 이에 따라서 당초 미국은 지난 5월 17일에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서 이 결정을 180일가량 연기했는데요. 이 180일 시한은 지난달 13일로 사실상 만료됐지만 현재까지 부과 여부 결정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동맹국들이 미국에 의존해서 자국 안보에 필요한 방위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일명 무임승차론을 부쩍 강조하면서 동맹국들을 향해서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을 향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두고 미국 하원 지도자들은 증액 수준이 과도하다고 공식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엘리엇 앵걸 하원 외교위원장과 또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달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두 위원장은 정부가 한국의 연간 분담금으로 대략 50억 달러, 즉 현재보다 5배가 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에 우려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은 오로지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 또 병력 전진 배치의 주 목적은 미국의 국가 안보 증진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아무 득도 없이 부자 나라들을 보호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로부터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때에 미국이 한국의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와 또 동맹국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균열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은 공동의 적인 미국에 대항해서 전략적 관계 강화에 나섰는데요. 경제 분야를 넘어서 이번엔 안보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면서 결국 군사동맹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중너는 지난 2일이었죠. 러시아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가스관을 개통했었는데요. 이 개통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화상 연결로 천연가스관은 중러 에너지 협력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양국 간 융합 그리고 상생의 모델이라고 극찬하면서 푸틴 대통령과의 신시대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함께 선언했다고 밝혔는데요. 푸틴 대통령 또한 화상 연결을 통해서 이번 천연가스관 개통은 중대한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면서 양국 간 전략적인 협력이 격상될 것이라고 화답한 바 있죠. 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달 9월에는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훈련에도 참여하고 또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미사일 조기경보 방어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 또한 이 협력 강화의 예로 볼 수 있다고 보도됐는데요. 이를 두고 러시아 소재의 한 대학 교수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20년대 후반에는 중러 간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외신 브리핑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